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제가 최근 2달 동안은 6학년 학생들하고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이랑 많이 일을 한 게 아니라 6학년 학생만 가르쳤고요. 한 반을 가르쳤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교생으로도 5, 6학년 합반을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에서 6학년 학생들을 많이 이제 샘플로 들겠지만은 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성적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성적표를 받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코멘트도 써주시고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해보면은 80점을 맞았다,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전교 석차도 나오고 우리 반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코멘트도 써주시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캐나다 초등학교 성적표는요 100분율로 안 나오고 1, 2, 3, 4 이렇게 4가지로 점수가 나뉘어요. 선생님이 1, 2, 3, 4점 중에 이제 점수를 주시고 코멘트를 써주시는 식으로 성적표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1점이 제일 낮은 점수, 4점이 최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100분율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1, 2, 3, 4 이렇게만 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코멘트 같은 거를 읽어보면 우리 아이가 교우 관계는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더 고학년, 4, 5, 6학년쯤 올라가면은 아카데믹 쪽에서는 도대체 문장을 어떻게 썼길래 애가 이렇게 점수를 받아온 건지, 좋은 점수를 받아온 건지, 나쁜 점수를 받아온 건지 선생님이 써주는 코멘트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1, 2, 3, 4점에 관한 것부터 차근차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점이라고 하면 제일 낮게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랑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이랑은 이제 태도부터가 다르니까요. 내가 선생님이 어사이먼트를 주셔도 전혀 할 생각 없는 친구들 있어요. 반에 한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 정도까지 항상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1점을 받아요. 이제 어사이먼트를 아예 제출을 안 한다 그럼 당연히 빵점이겠지만요. 이제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단을 써오는 패러그래프를 써오는 그런 어사이먼트였는데 2줄 써왔어요. 이 학생이 할 생각이 없구나. 아예 에포트조차도 노력조차도 안 보인다 싶으면 당연히 1점. 그리고 또 학생이 쓰긴 써왔어요. 이제 문단을 쓰는 어사이먼트였는데 쓰긴 써온 거예요. 4, 5줄 써왔어요. 그랬는데 캐피탈 레터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대문자, 소문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레벨에 안 맞게 써왔어요. 그랬으면 1점. 그랬으니까 1점을 받았으면 우리 아이가 아예 할 생각이 없구나, 이걸 할 생각이 없었구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으면 이제 1점을 지나서 2점으로 가볼게요. 2점은 이 학생은 이제 하려는 의지 자체는 있어요. 대신에 나 선생님이 1시간을 수업을 하시면 50분을 경청을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에요. 30분 정도, 이제 30분도 좀 많은가? 10분 듣고 10분 딴청하고 10분 듣고 10분 딴청 피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배우면 반쯤 50% 정도는 내 머릿속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할 때 50% 받았으니까 50%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한 30% 정도 과제에 투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아무리 한 10번씩 얘기를 해줬어도 이 학생은 한 3번, 5번 들었으니까 내가 쓸 때는 1번, 2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보통 2점을 받아요. 그럼 이제 3점 그리고 4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점은요. 그러니까 3점하고 4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실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점수예요. 이제 저도 요번에 학생들 성적표 기간이 같이 맞아 돌아가면서 제가 채점하고 학생들 점수 주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저는 휴머니티즈를 가르쳤었는데 특별히 소셜 스터디스, 사회 과목을 조금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국어가 아니고 그 영어랑 사회랑 사회 과목이랑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영어도 뭐 그래머 배우고 글 쓰고 사회 과목도 이제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지만은 글을 쓰는 그런 어사이먼트가 계속 나가니까요. 그랬을 때에 학생들이 지금 1.2점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제 그런 학생들은 정말 쉽게 점수를 줄 수 있는데 3점이고 4점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줘요, 어사이먼트를. 그러면 한 뭐 5가지 정도 크라이테리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3점을 받는 학생들은 그 중에 3, 4가지를 채워와요. 3, 4가지를 채워오는데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요 정도는 손쉽게 채워올 수 있는 정도로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 뭐 75점에서 85점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8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친구들은 3점. 근데 이제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80점을 받을 수 있고 힘들이지 않아도 9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4점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들은 메인 아이디어 정도는 뚜루루 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소설책을 읽었을 때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이 줄거리 같은 거는 한 번만 읽어도 뚜루루 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80점, 90점은 이제 쉽게 도달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 대신에 3점 맞는 친구들은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4점 맞는 친구들도 생각하죠. 그 대신에 조금 더 통찰력이 깊은 생각을 쉽게 하는 친구들이 4점 잘 맞아요. 사실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5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주고 루브릭을 주고 이거 맞춰와 라고 했으니까 이게 절대평가여야 되는데 상대평가가 아니고 아이들 해온 거를 보면은 딱 티가 나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써왔구나. 아, 이 친구는 생각을 덜 하고 그냥 빈칸 채우기만 하고 써왔구나. 이게 티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휴머니티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살짝 그런 상대평가의 느낌으로 돌아가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이게 내가 그렇게 상대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현저하게 티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뭐 8학년, 9학년, 10학년, 12학년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영어를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크라이테리아 다 맞췄는데 왜 점수가 요거밖에 안 나왔지? 하는 이유가 그 insightful, 통찰력이 없는 센텐스를 써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 끝이잖아요. 근데 영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적이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 5가지를 다 채웠어. 내가 5문단 써오라 그랬어요. 에세이를 5문단을 써오라 그랬는데 나 다 써왔는데 인트로, 바디 다 들어가고 컨클루전 다 들어갔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이 친구가 노력을 해왔구나 안 해왔구나 이 친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장을 쓴 거네 요게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어떤 선생님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왜 고등학교 가면 특히 학생들 많이 이런 말 하거든요. 이 선생님은 채점 어렵게 한다. 이 선생님은 쉽게 하신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뭐 그때는 1, 2, 3, 4점 안 나오고요. 점수대로 나오는데요. 뭐 68, 78, 98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하고 좀 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센텐스를 쓸 수 있으면 훨씬 연습이 되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3점을 맞아왔네, 넌 노력을 안 했어, 요거는 아니고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사고력이 깊어야 돼요, 통찰력이 깊어야 돼요, 요런 느낌의 문장들은요, 아이가 얼마만큼 경험을 많이 했는지 그 경험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느꼈는지
요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 갔다 왔어요. 나는 겨울이니까 스키장에 갔다 온 거예요. 스키장 갔다 왔어. 뭐가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추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랑 눈을 봤는데 자기가 그 프레시한 스노우가 파우더가 막 있어가지고 그 눈을 밟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친구는 그 경험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액티브하게 뭔가를 경험하고 느끼는 친구들은 휴머니티즈에서 사전 받기가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엄마가 다 해주는데 왜 그러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야 또 즐거운 거,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걸 해야 또 생각하는 것도 사고력도 깊어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진짜 아이들하고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지금 제가 성적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3점이니 4점이니 따지지 않고 조금 더 아이가 즐겁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카데믹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아직은 엄마 아빠랑도 더 말하고 더 친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런 경험을 아이한테 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점수랑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아무 학교에서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1점 받고 2점 받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원이라거나 튜터라거나 그런 테크니컬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3점을 받았다, 4점을 받았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아이가 조금 더 사고력을 높이도록, 통찰력을 높이도록 요걸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튜터링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지향하는 클래스는 아이들이 딱딱 무슨 캐피탈만 쓰세요, 로어 케이스 쓰세요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한 거를 지향하는 클래스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영어로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로 놀 수 있는 이 방향을 지향하는 클래스라서 지금 한번 북클럽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국말이 자유롭고 영어가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한국인 친구 2세들이 사실은 집에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자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한국인 부모님들이 영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한국인 헤리티지를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좀 라이프 골 좀 멀리 봐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골은 한국인 이민자 아니면은 여기서 태어난 2세 친구들이 한국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영어도 잘할 수 있도록 둘 다 그 언어를 이용해서 사고력도 높이고 좀 즐겁게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애기가 자꾸 딴 데를 새는데요. 그 언어라는 거를 배우면은 굉장히 좋은 게 이게 나중에는 그 세계 평화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일단 지금 성적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3점을 맞았는데 4점을 맞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점을 맞은 친구들이나 2점을 맞은 친구들은요. 그냥 내가 그레이드가 4, 4학년 아니면 6학년이라도 거기서 1점, 2점을 맞았다 그러면 아예 그레이드 생각하지 말고 그레이드 레벨 생각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만약에 휴머니티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1점, 2점을 맞아온다 그 말은 아이가 메인 아이디어를 아예 못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종종 올려드리지만 6학년 수준의 책 이런 거를 계속 들이밀 게 아니고 그림책 아니면 그림책보다 조금 위의 레벨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아이가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라리 또 그거는 이제 진짜로 뭐 튜터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근데 욕심내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이제 그레이드 6 레벨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테크니컬 프로블럼이라 가지고 그냥 계속 책 읽으시고 같이 대화해 주시고, 뭐 그래머가 부족하면 그래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점, 나 잘해, 나 80점은 그냥 맞아, 3점에서 어떻게 4점, 90점, 90점 위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3점, 나는 80점은 그냥 쉽게 맞아, 나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겠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3점 맞아. 4점, 이제 90점 위로 조금 넘어갈 수 있게, 쉽게 조금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법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그레이드 1, 2 친구들은요, 알파벳 열심히 하시고 파닉스 열심히 하시고, 또 책을 읽을 때 메인 아이디어 찾고 캐릭터 찾고 세팅 찾고 요런 부분의 느낌들로 조금 이 주제 찾기에 골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그 그래머 캐피탈 레터 써야 되고 따옴표 어디 써야 되고 피어리어드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장의 기본이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도 주의 깊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아요. 이제 3, 4학년으로 올라갔어요. 3, 4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글을 쓴다, 문장을 쓴다, 문장에서 문단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문단을 쓰고 멀티플 문단을 쓴 다음에 설명문, 기행문, 또 뭐 독후감 이런 식으로 글의 종류가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랬을 때 이제 1, 2학년 때는 주제만 잡아도 잘했어 이랬다면은 3, 4학년 때는 같이 디테일도 들어가고 explain, 설명하는 문장들도 들어가야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십니다. 이제 5, 6학년으로 올라가요. 지금 3점에서 4점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직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이제 나 멀티플 패러그래프도 쓸 줄 알고, 나 에세이도 인트로도 쓸 줄 알고 다 알아? 요 정도는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점으로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장들, 좀 사고력이 보이는 문장들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내 일기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그거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안내 일기를 읽었는데 안내가 너무 불쌍했다, 이렇게까지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내 일기를 읽었는데 안내가 불쌍했다. 독일의 히틀러는 딕테이터, 독재자라서 독재 정권의 밑에서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배웠다. 캐나다는 데모크라시라서, 민주주의라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정권과 독재 정권의 밑에서 자라는 점의 다른 점 같다. 이런 느낌? 이제 방금 제가 예를 드린 거는 뭐 사회 Social Studies에서 배울 때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아니면 진짜 독후감식으로 가면은 그 독후감식으로 갔을 때도 그냥 안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내가 불쌍하다고 느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안내한테 느끼는 감정을 연민이라고 한다. 만약에 독일 국민들이 안내한테, 아니면 안내 말고 다른 Jews, 유대인들한테 연민을 가졌으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연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empathy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캐뷸러리만 조금 더 바꿔주셔도 점수 또 올라가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경험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자기가 액티브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점, 2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3점 정도 받아오신다 그러면 저같이 제가 사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3점에서 4점 올려드릴게요가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책을 읽는다, 공부를 한다는 거에서 조금 더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튜터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한테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이제 내가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아니 뭐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드라이한 수업 원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언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7학년, 8학년 때까지는 점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보다 아이가 책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뭐 사회 과목에서 얼마나 이해도가 조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취지로 북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